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면 그게 인생 성공이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머니에게서, 친구에게서, 혹은 드라마 속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이 말을 곱씹으며 좋은 남자를 찾아 헤맵니다.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키는 몇인지, 집은 가지고 있는지, 직업은 안정적인지.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알겠죠. 결혼 10년 차, 20년 차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건 좋았던 남자와 결혼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조건은 평범했지만 매일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좋은 남자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로 구분됩니다. 6평짜리 원룸에서 시작했어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새벽 3시에 배가 아플 때 약국문 열 때까지 깨어 있어주는 사람, 당신이 실수했을 때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되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좋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남자를 만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과 그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0살 때는 몰랐지만 30, 40을 지나며 깨닫게 되는 관계의 진실들.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커플들의 공통점을 말이죠. 좋은 남자는 스펙이 아니라 순간으로 판단된다. 많은 여성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남자를 사양서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고르듯 노트북을 비교하듯 말이죠. 연봉 1000만 원 이상, 키 175cm 이상, 대졸 이상, 성격 차분하고 유머러스, 부모님과 사이 좋고 가족관계 원만. 이런 조건들을 체크리스트처럼 들고 다니며 남자를 평가합니다. 물론 이런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엑셀 파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친구 은지는 완벽한 조건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기업 과장, 180cm 훤칠한 키, 부모님 모두 교수님.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소위 엄친아 스타일이었죠. 결혼하고 3년 은지는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남자는 은지가 울 때마다 왜 우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힘들다고 하면 다들 그렇게 산다고 했으며 감정적으로 지쳐 있을 때마다 내가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물었습니다. 조건은 완벽했지만 함께 있을 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 언니는 평범한 중소기업 디자이너와 결혼했습니다.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크거나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니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매번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씻고 와, 밥 데워놨어. 그 한마디가 언니에겐 1000만 원짜리 목걸이보다 값진 것이었죠. 좋은 남자는 당신이 힘들 때 나타납니다. 생리통으로 꼼짝 못할 때 약국 다녀와서 따뜻한 물 챙겨주는 사람. 회사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먼저 말해주는 사람. 당신이 불안해할 때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내가 옆에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순간들. 스펙표에는 없지만 삶에서는 매일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 거기서 당신을 안심시키고 지켜주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남자입니다. 감정 기복을 받아주는 사람인가? 여자들은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생리 전 일주일은 이유 없이 우울하고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평소 같으면 넘어갔을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이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몸의 리듬이에요. 좋은 남자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다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가 아니라 오늘 좀 힘든 날이구나 라고 받아줍니다.
생리 때문이지? 라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짜증을 내고 아무 이유 없이 울고 사소한 말에 폭발합니다. 하지만 좋은 남자는 자기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아도 당신의 감정은 인정해 줍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옆에 있을게. 이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겁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가? 좋은 남자를 가장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넌 왜 그래? 를 입에 달고 사는지, 내가 그럴 수도 있지를 자주 말하는지. 넌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해? 넌 왜 매번 늦어? 넌 왜 그것도 못해?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궁금증 같지만 실제로는 비난입니다. 너는 잘못됐어. 너는 부족해. 너는 고쳐져야 해.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죠. 반면 좋은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하는 게 어렵구나. 내가 도와줄까?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천천히 해도 돼. 똑같은 상황인데 전달하는 메시지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당신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도울 존재로 봅니다. 제 동생은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서요. 너 그러다가 나중에 어떡하려고?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야? 넌 항상 문제야. 동생은 서서히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예쁘다던 사람도 똑똑하다던 사람도 매력적이라던 사람도 그 남자 앞에서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헤어지고 나서 만난 새 남자친구는 달랐습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래도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같은 사람인데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남자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한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줍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한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편안한가요? 말을 안 해도 어색하지 않은가요? 민낯을 보여줘도 괜찮은가요? 실수를 해도 웃고 넘어갈 수 있나요? 힘든 하루 끝에 만났을 때 더 지치는 게 아니라 회복되나요? 연애 초기에는 설렘과 긴장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힘이 나고 어떤 사람은 만날수록 힘이 빠진다는 걸. 좋은 남자는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웃게 되고 용기가 생기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 그게 조건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켜내는 것.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어떤 커플은 10년이 지나도 신혼처럼 다정하고 어떤 커플은 3년 만에 식어버립니다. 차이가 뭘까요? 행복하게 오래 사는 여자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여자. 고마워라는 말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결혼하고 나면 아니 연애가 익숙해지면 많은 것들이 당연해집니다. 저녁을 차려주는 것, 쓰레기를 버리는 것, 출근길에 조심해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 이 모든 게 의무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행복한 여자들은 다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 고마워.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피곤한데 나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남자를 다르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행동이 인정받고 싶어 해요. 특히 남자들은 자기가 한 일이 보이고 인정받는 것에 큰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제 올케는 결혼 15년째인데도 여전히 매일 고마워를 말합니다. 오빠가 설거지를 하면 고마워, 아이 숙제를 봐주면 고마워, 주말에 장을 봐오면 고마워. 처음엔 오빠가 쑥스러워했는데 이제는 그 말을 듣기 위해 더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제 친구 수연이는 남편에게 늘 불만이 많습니다.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남들은 이것보다 더해. 결국 남편도 점점 시들해졌고 지금은 최소한만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감사는 더 많은 사랑을 만듭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사랑도 식습니다.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여자. 행복한 여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웃음이 많다는 겁니다. 남편이 라면을 끓였는데 물을 너무 많이 붓거나 빨래를 갰는데 색깔별로 구분을 안 했거나 청소를 했는데 구석구석은 여전히 먼지가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아유,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내가 다시 해야겠네. 이럴 거면 차라리 나한테 말하지. 이런 반응이 나오면 남자는 다시는 안 합니다. 어차피 해도 혼나는데 뭐 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행복한 여자들은 웃습니다. 오라면 스프? 그래도 맛있겠다. 고마워. 어머, 이제 분홍 양말이 빨간 티셔츠가 됐네. 귀엽다. 청소하느라 수고했어. 이따 같이 마무리하자.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과정과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도 기분 좋게 다음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삶이란 게 완벽할 수 없습니다. 매일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계획대로 안 되는 날이 더 많죠. 그럴 때 짜증내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과 그래도 웃으며 그럴 수 있지 뭐라고 넘기는 사람. 누구랑 살고 싶으세요? 웃음은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작은 불편함을 웃음으로 녹일 수 있는 여자 곁에서 남자도 더 편안해지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여자. 남자들에게 자존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여자 앞에서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여자들은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요. 우리 남편은 요리를 정말 못해요. 우리 남편은 벌이가 시원찮아서 제가 다 벌어요. 우리 남편은 청소도 제대로 못해요. 이런 말들 농담처럼 툭툭 던지는 자리가 많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가족 모임에서 심지어 SNS에서도 웃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자는 웃지 못합니다. 반면 행복한 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 요리 솜씨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남편 덕분에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힘들 때 우리 남편이 정말 든든해요. 사실과 다르더라도 사람들 앞에서는 남자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둘만 있을 때 조용히 얘기하죠. 여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남자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면 집에 돌아와서도 관계가 틀어집니다. 하지만 밖에서 남자를 세워주면 남자도 당신을 더 아끼고 더 잘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남자의 자존심은 관계의 기반입니다. 그걸 지켜주는 여자 곁에서 남자는 평생 당신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여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행복한 여자들은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야.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만 보고 살아. 연애 초기에는 로맨틱하게 들리는 말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부담이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조금만 소홀해도 나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닐까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한 여자들은 다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만의 취미가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합니다. 일이나 공부에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깁니다. 그러면서도 남자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남자가 전부가 아니지만 남자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제 친구 민지는 결혼하고도 꾸준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남편이 야근할 때도 혼자 책 읽고 강의 듣고 친구들 만나고 처음엔 남편이 나는 신경도 안 쓰나라고 삐쳤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됐답니다. 민지가 자기 삶을 사니까 자기에게도 덜 의존하고 만났을 때 할 이야기도 많고 무엇보다 빛나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라는 걸. 남자는 의존하는 여자보다 당당한 여자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 인생을 사는 여자 곁에서 남자도 더 성장하게 됩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산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이게 운처럼 느껴질 겁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복권 당첨 같은 거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운입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은 다릅니다. 그 관계를 지키는 건 온전히 선택의 영역입니다. 관계는 처음의 설렘이 아니라 이후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사랑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입니다. 연락이 오면 심장이 뛰고 만나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 사람 생각만으로도 웃음이 나는 시기.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 다음은 익숙함입니다. 더 이상 연락이 와도 심장이 뛰지 않고 만나는 게 당연해지고 상대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 바로 이때가 갈림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사랑이 식었나 봐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처음에 그 설렘이 없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행복하게 오래 사는 커플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설렘이 사라진 자리에 신뢰가 자리 잡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서 더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내면서 진짜 동료가 됩니다. 이건 노력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화가 나도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피곤해도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선택합니다. 실망스러워도 한 번 더 믿어주기로 선택합니다. 지겨워도 오늘 하루를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런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20년 평생의 관계가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사랑보다 중요하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변합니다. 어떤 날은 뜨겁게 사랑하다가도 어떤 날은 보기 싫을 정도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하지만 존중은 다릅니다. 존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화가 나도 인격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상대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바빠도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함께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쳐도 상대의 노력을 알아봐 줍니다. 결혼 30년 차 한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은 올 때도 있고 갈 때도 있어. 하루에도 12번씩 사랑했다 미웠다 하지. 근데 존중은 변하면 안 돼.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실망해도 존중만큼은 지켜야 해. 그게 관계의 최소한이자 최대한이야. 존중이 무너지면 사랑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존중이 살아있으면 사랑이 잠깐 식었어도 다시 돌아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의 힘. 연애할 때는 둘이 마주보고 걷습니다. 서로만 바라보면 되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삶을 함께 살아가려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란히 걸어야 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돈을 어떻게 모으고 쓸 것인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 이런 인생의 큰 문제들에 대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나요? 연애할 때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가장 중요해집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사는 것,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동료가 되는 것. 이게 진짜 평생의 행복입니다. 제 부모님은 결혼 40년 차입니다. 여전히 다정하시고 여전히 손을 잡고 다니시죠.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같은 쪽을 봐왔어. 내 엄마가 힘들 때 내가 밀어주고 내가 힘들 때 내 엄마가 끌어줬지. 그렇게 같이 걸어온 거야. 지금도 우리는 앞을 보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거든. 평생의 인연은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가장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확인하려고 하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나 때문에 불행한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로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의 사랑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의심 대신 신뢰하고 불안 대신 감사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이걸 먼저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다가오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평생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이야기를 쓰세요. 좋은 남자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법. 이제 답을 아시겠죠? 좋은 남자는 조건이 아니라 태도로 찾고 그 관계는 운이 아니라 선택으로 지켜나가는 것.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감사하며 살고 웃음을 잃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고 같은 꿈을 향해 걷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을 올바르게 하는 것. 힘들어도 한 번 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지쳐도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평생이 됩니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써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써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행운을 평생의 행복으로 만들어 나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사랑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선택하세요.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로. 그리고 그 선택을 매일 반복하세요.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날을 응원합니다.